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장 오프닝벨 라이브 3분 늦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일단은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요.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사님 함께 나와 주셨고요.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명예커는 네, 곧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좀 우리 이제 시장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 여미사님 지금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보면 뭐냐면 그 시장이 이제 오늘 미국장이 좀 약간 혼조세로 좀 끝났잖아요. 그렇죠. 관세 영향을 계속 받긴 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 뭐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한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날 이후로 관세 얘기가 나와도 반응이 좀 약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악재 이제 내성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주에 상호 관세 아마 부과할 것 같고 3월 12일 날 알루미늄 뭐 철강 이거 관세인데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시장은 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시장은 이제 관세를 좀 어느 정도 좀 선반영한 상태에서 일단 좀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지만 네. 그렇게 뭐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삼성전자가 어제 아마 삼성생명 공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보험업법 때문에 아마 그 금융회사가 이 자회사 이제 자기네 이제 금융사 외에 지분 10% 이상 못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자사주 소각하면서 소각이 이제 끝나면서 그 지분이 1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매각한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파는 거죠, 화재랑. 그렇죠. 그래서 아마 블록딜 물량이 오늘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면 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뭐 어쩔 수 없는 수급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보면 역시나 뭐 조선주들 또 미국에서 뭐 군함 얘기 또 나오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조선주가 사실 근데 여기가 또 좋은 게 관세 무풍지대입니다 일단 네, 관세 뭐랑 전혀 상관없죠. 배에다 매길 것도 아니고 지금 관세를 그러다 보니까 좀 급등세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요게 철강값을 만약에 좀 올린다면 뭐 후판 가격에 영향은 좀 줄 수 있겠지만 뭐 미국 철강값이 오르는 거지 오히려 이게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철강값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 못하는 물량이 다른 데로 풀려버리면 그렇죠. 거긴 오히려 빠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사는 뭐 미국 철강 쓰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또 호재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선주는 이래저래 오늘 좀 좋은 분위기 같고 다만 오늘 보니까 게임주 어제 크래프톤이 상당히 이제 게임주에서 대장주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제 좀 아마 기대 이하의 실적이었는지 크래프톤 주가가 오늘 한 8% 좀 빠지는 게 아마 코스피에선 가장 특징적이고 코스닥은 오늘 보니까 그래도 좀 부진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이제 어제부터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바이오주가 좀 빠지고 대체적으로 오늘 코스닥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코스닥이 훨씬 강했잖아요. 맞아요. 개별장이 좀 이어졌는데 오늘 오전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개별 종목들도 조금 이제 그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전에 나와서 오늘은 딱 봐도 하나그룹하고요. 뭐 조선주만 딱 눈에 보이는 좀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 브리핑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고 일단 시장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다시 좀 추가적인 질문들 해보고 또 이제 오늘은 둘이 하니까 아마 시간이 굉장히 넉넉할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서 네, 조스를 열심히 네, 한번 또 해보도록 하고 또 이제 좀 대파게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좀 눈치를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선제적인 좀 반응에서의 좀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수는 전일 대비했을 때 0.25% 하락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수급 이탈 대비했을 때는 현선물에 대한 이런 볼륨 자체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바뀌었던 거는 미니 나스닥이랑 S&P 지수가 또 양전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빠르게 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은 뭐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삼성전자 블록딜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조금 이제 대형주들이 눌리는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명확하게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느리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오후에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역시 시장은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뭐 이제 LIG 넥슨도 올라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확실히 방산 쪽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 뭐 i3 시스템 뭐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니까 대공 쪽으로 뭔가 이제 뭐 측정하고 뭐 하는 부분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뭐 HD, 현대중공업, 한조에 뭐 이런 애들도 좋고 금융지주 쪽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또 기사가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서는 방산이나 배당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또 화장품 쪽도 좋은데 펌텍코리아가 이제 용기 관련된 종목이죠. 5%대 올라가고 있고 올릭스는 두 번 연상한 이후에 지금 20%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미국에서는 원전주들이 대거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AI 의료 쪽 뭐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군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확실히 이런 좀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이 방산 쪽에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조선주는 좀 쉬어가고 해서 조방변들이 사실 사람들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이게 이들이 좀 올라가는 걸 쫓아가면 이상하게 좀 뭔가 늦은 것 같고 좀 눌려있는 걸 사자니 이거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이런 심리가 좀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산업을 믿고 좀 많이 싸지면은 그냥 시간을 태우는 게 나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미사님이 또 이제 명확하게 좀 분류를 해주신다면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많이 늦은 것 둘 같아요. 다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회는 되게 많았거든요. 작년에 많았죠. 뭐 조선주도 얼마나 한 번씩 출렁했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정작 못 사고 지금 와서 이제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쫓아가는 건 좀 상당한 무리가 있고. 이거 말고도 투자할 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른 곳에서 내가 늦었는데, 다 조선주 좋다고 하니까 뭐 방산주 그렇죠. 좋으니까 쫓아가는 거 하나 에어로 실적 보고 뒤늦게 쫓아가는 건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건 가능하죠.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눌렀을 때 나는 난 단기 트레이딩 잘하니까 적절하게 트레이딩 병행하면서 하시겠다. 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좀 하는 거는 좀 괜찮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뭐가 뭐 단기 트레이딩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좀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이거를 좀 중장기로 좀 뒤늦게 쫓아가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또 좋은데 그렇죠. 뒤늦게 이게 막차 탔는데 이게 또 빠져버리면 또 돌발악재라는 건 나와요. 엔비디아도 딥시크 쇼크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네. 근데 엔비디아가 또 그렇게 기록적인 폭락한 다음에 또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난 것처럼 저는 조선이든 방산이든 또 저가 매수 기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이 무려 11% 오르는 거는 이제 아까 뭐 뉴스도 나왔지만 미국 의회에서 이제 미 해군 함정 건조 허용하는 거 동맹국에서 네. 동맹국과 한국이 건조할 확률이 지금 되게 높잖아요. 법안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안으로 아예 만들게 하겠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사가 최고 수혜를 받죠.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이제 주가 튀는데 근데 이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얘기잖아요.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흥분해서 쫓아가면 저는 또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미 올라간 조선 방산을 보는 것보단 안 올라간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작년 초에만 해도 조선주 그렇게 다들 좋게 보는 분들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눌려 있었고 근데 아이디어는 되게 명확했거든요. 앞으로 좋아진다. 선박 바꿔야 되고 그다음 미국이 군함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때는 되게 이제 시장에서는 조선주 믿어도 되나 약간 이런 맨날 뒤통수 맞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찾아야 또 얼마 전에 엔터주가 또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엔터주도 작년에 그 박살이 났는데 분명히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올해 BTS 컴백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어마어마하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또 좋은 성과 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큰 수익은 쫓아가면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분들한테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와서 뭐 조선주 또 오늘 흥분해서 이 뉴스에 난 쫓아가야지. 이건 절대적으로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매수를 좀 뒤늦게 하면 할수록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 시장이니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가 분명 여러 가지로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파월이 이제 오늘 간밤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뭐 기자회견 때랑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블룸버그 단말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사실 관세 관련된 부분으로 딱 나뉘면 산업군들이 확 나뉘잖아요. 관세 무풍지대로 할 건지 아니면 관세가 나오더라도 좀 수혜를 받는 쪽으로 할 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이 데이터가 꺾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산업적인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관세가 저는 트럼프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워낙 일기 때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관세가 정말 이게 불명확해 되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상호관세 얘기 나오고 갑자기 또 알루미늄 뭐 철강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까지 때리겠다 막 이런 뉴스까지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볼지는 사실 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관세를 때리면 경쟁국이 다 피해를 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오히려 수혜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만 세 나라를 때리면 오히려 우리나라 반사이익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타격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제 2018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1년 내내 증시가 안 좋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정말 뭐 관세 충격. 그때 또 삼성전자 피크아웃 할 때여가지고 반도체 되게 또 안 좋을 때여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또 그때랑 또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관세만 생각하면요 투자 못합니다. 그냥 그렇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은 뭐 이거 4월 달에 보편관세 얘기 나오는데 그럼 그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세 그렇게 깊게 몰입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되고 2달 내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계엄 선포 때문에 2,400도 한번 보고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세, 저 개인적으로는 보편관세 10% 부과하는 건 이미 다 반영했다. 예, 그거 반영한다고 증시가, 그러니까 세상이 또 무너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편한 이슈들이 몇 달 동안 계속 나올 겁니다. 한 번씩 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할 거고, 그러면 증시가 빠지겠죠. 근데 그때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반대로 투자하고. 근데 갑자기 또 안도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그럴 때 오히려 좀 조심하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오히려 그때 좀 가만히 냅두시고, 너무 올랐다 싶은 거 좀 정리하고, 또 덜 오른 거 중에서 괜찮은 거 뭐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세가 좀 악재는 분명히 맞겠지만 관세를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뭐 배라고 부과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지만 미국이 못하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더라도 자기네가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큰 타격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도, 아니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분명히 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다 악재로만 보지 마시고, 예, 오히려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은 저는 오히려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너무 좀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관세 무풍지대가 뭐 엔터나 조선주 뭐 이런 쪽으로 부각되는데, 이런 쪽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쪽들이 이제 당분간은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니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그냥 좀 불편하거든요. 막 이게 관세 막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수급은 그런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 관련주 중에서도 뭐 덜 오른 게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너무 관세는 계속 이제 4월까지 노이즈는 좀 있겠지만 그걸 역이용해서 좀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리고, 예, 오히려 좀 너무 증시가 이렇게 랠리가 좀 단기간에 또 나온다 싶으면은 조금 조심하는 그런 좀 역발상 전략으로 계속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좀 아닌데 어제까지 증시를 딱 보다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가 1월부터 2월까지 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그렇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종목 장세
화려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물론 삼성전자 빠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이 레거시 반도체죠. 그 이제 전통 반도체가 돌았잖아요, 한번. 맞아요. 그게 그냥 뭐 많이 빠져서 돈 게 아니라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이관신. 예, 그게 연말까지 이어지거든요. 일회성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이유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가 만약에 돌아섰다면 DB하이텍 주가 보셨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거기가 레거시 대표 주자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튄다는 것 자체가 아 여기 좀 최악이었던 업종이 돌아서구나. 근데 이들은 또 시총이 커요 또. 맞아요. 그래서 코스피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예, 다만 이게 레거시나 뭐 이런 것처럼 안 좋았던 것 중에서도 돌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계속 좀 찾아보는 게 좀 우리의 숙제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 요즘에는 또 SK 그 유리기판 쪽에서 뭐 자르는 레이저 쪽이 요즘 한 네. 3거래일 정도 엄청나게 슈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또 궁금하신 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KB금융도 뭐 CET-1 뭐 보통주 자본 비율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눌려 있더라고요. 뭐 우리금융지주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높아지거나 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이 금융주들도 일부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기회를 봐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근데 금융주들은 보통 이제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그걸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배당, 밸류엄.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소멸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보통 연말에 배당 기준을 잡는데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아마 곧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배당락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락 끝나고 주총까지 끝나면 이제 3월 정도 되면 아마 4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배당 매력이 끝나는 시즌이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배당 많이 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은행이 대장주였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증시가 이게 활발하게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M&A도 많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적대적 M&A도 그렇죠. 요즘에 네. 간간히 막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뭐 해치펀드 같은 데서도 그래서 그런 이제 M&A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살려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은 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증권업종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더 힘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증권주가 다 좋다는 건 아닌데 대형사는 배당을 또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이면서 약간 그런 성장 모멘텀도 저는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게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는 은행보단 대형 증권사가 금융주에서는 더 낫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괜찮죠. 마치 오히려 남들이 지금 안 보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 관세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 조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하시죠. 에이 또 전통 앵커 왔는데 빨리 넘겨야죠.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하시죠. 일단 하던 데까지 좀 마음을 함께하고 있어요. 다 듣고 왔기 때문에 다 듣고 왔어요? 다 듣고 있었기 네. 때문에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질문 더 하고 이제 네네, 닫으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FSD 사고 이슈도 있었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비아디가 또 자율주행 탑재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자동차 전체적인 좀 판매량이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2차전지 쪽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 전기차 쪽이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뭐 오늘 우리나라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것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걸 아예 이제 떼어놓고 봐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2차 전지가 사실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은 좀 저가 매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뷰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까지는 좀 그렇고 네. 그냥 버텨야 돼요. 버티기. 그냥 이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2023년 7월에 많이 몰려 계세요. 그렇죠. 그 고점에서 대부분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그분들 뭐 팔 수는 없어요. 당연히 팔 수는 없고 다만 정말 미래가 안 보이면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근데 언젠간 전기차 시대 올 거고 모든 차는 다 전기차로 바뀝니다. 이 명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건 2시간밖에 못 쓴대요.
아이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다 온다고 하는데 배터리 해결 안 되면 로봇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장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시장 하나 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이게 26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 28년, 29년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회사들 주가 제일 좋았을 때가 2020년, 21년이죠. 그때 한참. 그쵸, 23년에 폭발은 했지만 그건 사실 미국이 중국 규제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그때도 펀더멘탈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펀더멘탈과 같이 간 게 20년, 21년이거든요. 근데 배터리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2018 얘기 들어보면 2018년에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막 첨보 같은 기업들 뭐 엄청 빠져 있었어요. 뭐 그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전기차 어차피 올 텐데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그럼 배터리 아닌가? 우리나라는 또 배터리 잘하니까 그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큰 수익 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028년이면 예를 들면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도 그렇고 로봇까지 붙어버리면 그럼 26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 뭐 별로 좋은 뉴스들도 없잖아요. 뭐 배터리나 그렇죠. 이런 쪽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급할 건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투자할 돈 대신 다른 거 투자할 것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기회비용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좀 버티셔라. 끝까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건 좀 빠른 것 같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자료 제가 또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 BYD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제일 그 미국 시장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게 결국 그거였어요. 테슬라 주가 빠진 거. 테슬라 많이 빠졌죠. 네, 예. 그 이유가 BYD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일회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딥시크 공포가 이제 자율주행까지 퍼진 거예요. 한마디로 딥시크가 엔비디아를 한번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딥시크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딥시크랑 BYD랑 이제 같은 별을 타거든요. 그래서 BYD가 이제 자체 개발한 그 이름이 가스 아이라고 하는 제가 S자를 빼먹었는데 신의 눈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어제 발표했는데 요게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 가격이 2,700만 원 이하짜리 차에 이게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기능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없었던 시장인데 저가 전기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왕찬프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안전벨트처럼 일상이 될 것 같다. 3년 안에.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 하나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또 전기차가 기반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어쨌든 그림인데 올해 상반기에 또 테슬라도 그 3만 달러 이하의 이제 전기차 내놓는다고 하니까 뭐 맞아요. 거기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테슬라는 그 FSD 완전 자율주행을 1,000만 원 받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월 구독료를 받거나. 근데 여기는 아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싸게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밑에 또 샤오미 전기차도 비싼 차지만 중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공포가 이제 테슬라까지 지금 완전히 충격이 좀 빠지게 만드는 이 상황이니까 중국이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이러면은 점유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현대차는 별 타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중국에서 잃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점유율이 워낙 낮아서 그래서 사실상 폭스바겐하고 테슬라가 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주가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딥시크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퍼졌죠? AI 소프트웨어가 막 급등하고 레거시 반도체도 막 올라가고 AI 대중화될 거다. 이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자율주행이 좀 생각보다 빨리 또 대중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현대차도 이걸 보면서 야 좀 빨리 하자 속도를 내겠죠. 그러면 자율주행 밸류체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여기서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다. 그럼 이제 그걸 찾는 게 이제 숙제가 되겠죠. 예. 전기차 얘기가 한번 뭐 이전 재작년에 한번 확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저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차에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다 전동화인데 전동화 부품인데 배터리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일단 내연기관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차잖아요.
네, 효율 자체가. 근데 그거 지금 엔진에 그거 휘발유 이용해서 돌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건 다 배터리로 가야 되잖아요. 전동하는 그 안에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우리가 쓰려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거 제일 잘 되는 데가 그래도 BMW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차선을 바꾸는 거나 뭐 목적지를 찍고 그냥 막 뭐 책 보거나 영상 보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차선 맘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운전하는 건 BMW 거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 그럼 만약에 조금 더 진화한다면 내연기관의 이 자율주행을 뭐 박아도 나쁘지는 않겠다. 굳이 이거를 전기차에 박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연기관차는 이제 사양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차에 왜 자율주행 같이 비싼 걸 왜 거기다 받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로 다 모든 전자제품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휘발유 가지고 뭐 전자제품 이용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간 차가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자동차 뭐 잘하신 분들은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아요. 당연히 훨씬 성능도 좋고 다만 왜 안 타냐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예. 그 대중화도 안 됐고 전기차 충전 불편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이 전기차 플랫폼에 장착을 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왜 사양길로 걷고 있는 내연기관에 그걸 굳이 무리하게 또 탑재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은 쓸 수 있겠죠. 있겠지만 결국에 모든 차는 다 모든 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 쪽에 아마 자율주행 저는 붙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회사가 그래서 너무나 유리한 거죠. 중국은 기반 자체가 전기차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어쨌든 자율주행도 좀 무서운 얘기지만 자율주행도 전 세계 1등 할 가능성도 아이고.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은 역시나 안보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맞아요. 중국 개발하는 대로 중국 거 쓰는 거고, 뭐 미국은 미국 개발하는 대로 미국 거 쓰는 거고,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슬라도 아직 완벽하게 중국의 승인증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중국끼리 그 시장이 살 텐데 근데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미국끼리 할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것도 구글의 웨이모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 시장은 우리도 진출할 것 같은데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팔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런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부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일부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고 또 자율주행 시장이 어쨌든 커지니까 요거 관련된 전동화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저는 BYD가 어제 이거 이 플랫폼 발표하는 거 보고 이거 생각보다 좀 이게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테슬라한테는 좀 안 좋겠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은 가만히 있어라 아는 척하지 마라. 어이, 죄송합니다. 그 명예껏 오느라 네.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비타민을 충전해야 비타민. 돼. 이거 뭡니까? 천혜향입니다. 천혜향. 와. 기가 막힙니다. 오케이. 네. 이거 좀 까먹으라고요? 갑자기 시간 그거 아니야. 시간을 광고 시간. 알겠습니다. 뉴스 하나 보고 와서 할까요? 뉴스요? 네. 뉴스 안 그래도 이제 첫 번째가 일론 머스크이긴 했었는데 이게 오픈 AI 인수 검토했다가 바로 까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왜 테슬라가 이 오픈 AI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골드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골드바 지금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뭐 다른 데에서 모든 골드바를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안 파는 건 아니고요. 이 사재기 관련된 이슈가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폐공사가 은행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면서 골드바 지금 팔지 말라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랑 같이 해서 지면 뉴스에 오늘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은 뭐 1년 새 44% 넘었다. 뭐 이제 금 선물 4천까지 간다. 뭐 요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사재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금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되는 거고, 다행스럽게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멘트를 이제 지난 기자회견 때랑 비슷하게 하고, 뭐 블룸버그 단말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뭐 이제 닉 티밀하우스도 뭐 별거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큰 그거는 없는데, 골드만삭스가 이 그 코어 CPI 쪽에 대한 전망치를 좀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약간의 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파월 발언 이후에 패드워치 이 테이블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뭐 기술주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이제 지수 동력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빅스 올라가고 또 안전자산 선물 또 올라가고 이래 버리면 네. 또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번호 광고하려는 거 왜 막냐고 또 채팅창에 난리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막은 게 아니라 아니 나한테 저울을 하나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저울을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건가? 이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뭐 있네요. 바닥에 뭐 저울을 놨다 그랬는데 저울이 없어가지고 이거 맞아요? 근데 엄청 커요 이거. 이건가? 이거 맞아요? 맞대요. 스마트 맞대요. 저울? 이게 이게 어떻게 저울이야 근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면 되나? 이거 봐, 이럴까 봐 내가 좀 이따 한다 그랬잖아. 아니, 나 모르는데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오, 안 나와요. 네, 자, 오늘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자, 기펠 벨베티 블렌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요 제품인데요. 8중 와이드 칼날 그리고 24,000 RPM 회전력으로 강력한 블렌딩 성능이고요. 주스에 먹을 수 있고 스무디에 먹을 수 있고 아이스로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네. 요게 5중 안전 설계로 안전하게 안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쓰는 방법 나와 있죠. 주스 저렇게 천혜향 하나 갈아 넣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디자인도 유려하고 칼날 일체형으로 믹서 설계도 물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리 대신에 안정성 높은 트라이탄 소재로 믹서컵을 사용을 하고요. 육아 필수템입니다. 육아 필수템.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애기 있는 집 요런 데다 선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또 뭐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주스 해줄 때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스마트 저울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9,900원에 추가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밑에 뭐 버튼이 있기는 한데 소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안 나. 스마트 자율주행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네. 이것도 자율주행이에요? 지금 뭐 자율주행이가 나발이고 저울 하나로 못 켜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네. 요거 뭐죠? 위시리스트. 이게 뭐야? 이 광고를 어떤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위시리스트를 또 이제 적어주시면 좋다라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클로징이잖아요. 오프닝 벨 클로징에 해달라고 써 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때 아니면 할 데가 없어. 내가 쇼호스트입니까? 나도 주식할 줄 알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펠 블렌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저희가 싸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2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12만 9천 원에 가져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천혜향. 요거 어떻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이거 이제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야무지게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야죠. 네. 보노님 드시는 거 한번 잡아주시고, 그 제주 천혜향 3kg 요거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천혜향 소과 선택하시면 20개에서 30개, 그리고 중과 선택할 때는 12개에서 20개 발송을 하는데, 엄선된 선물로 고급진 포장으로 선물로도 좋고요. 13브릭스 이상 넘어가면 엄청 답니다. 근데 이건 13.2브릭스의 고당도, 후숙해서 드시면 아주 달게 드실 수 있다는 새콤달콤 맛 좋은 제주 천혜향 요거를 저희가 가져왔고요. 가격은 39,800원짜리를 만원 깎아버려 29,800원에 맛있는데?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여미사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미사님 좀 드릴까요? 아, 제가 원래 먹는 거 잘 안 나눠드리는데 연미사님은 극 T시기 때문에 F가 아니라 T셔요. 그래서 아.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합니다. 드셔보시고, 그런가요? 예, 맛 없으면 꼭 맛없다고 해주세요. 와, 거의 뭐 한우 마냥 육즙 쫙 나와버리니까 이야 표정 오, 제대로 해주세요. 맛있네. 맛있죠? 쉬어요? 아니 아주 시진 않아요. 달아요. 그냥 적당해요. 적당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모님 어떻습니까? 야무집니다. 이거 갈 때 한 2개 더 받아야겠어요. 아, 먹는 것도 이게. 네네. 뭔가 비타민이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아이. 수국님께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맛없다고 하냐 하는데 여미사님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십니다. 예,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블렌더 그리고 과일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이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시 38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있을 때 아까 오프닝을 제가 못 봐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0.05% 빨강색으로 양전했고요. 2540. 어제에 이어서 확실히 힘은 좀 있습니다. 2500선 위를 좀 지켜주려는 그런 우상향의 움직임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2541포인트 정도 올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조금 아래서 헤매고 있는데 0.38% 마이너스 746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도 오늘 선물에서 3200억 팔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300억 팔고 코스닥에서 700억 팔고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기금도 22억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움직임이 좋은데요. 대형주가 아까 마이너스 폭이 좀 크다가 보합권으로 좀 줄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2%, LIG 넥스원이 6.5%, 에코프로 머티가 4.8%, HD 현대마린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 플러스 조선주가 3%에서 12%까지 크게 전반적으로 증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이 오늘 10%, 방산과 조선이 섞여 있는 하나시스템 10% 상승.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한원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가 0.5% 떨어지고 코스닥 중형주가 0.4% 정도 마이너스. 이쪽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 이쪽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일부 화장품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미사님 종목별로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오늘은 보니까 확실히 그 조선주하고 이제 방산주가 이제 좀 급등하고 있는데 조선주는 아마 트럼프 수혜로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제 아마 미국에서 군함 이제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도 맡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제 법안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조선에서 군함까지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 근데 확실히 이쪽으로 이제 돈이 좀 쏠리니까 최근에 강했던 그 로봇하고 그 딥시크 수혜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은 다 일제히 급락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이제 회사들도 최근에 딥시크로 좀 수혜를 받았는데 AI 소프트웨어도 좀 밀리는 분위기고 또 바이오도 좀 오늘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과 조선이 가면서 딥시크 수혜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방금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씩 또 보합권까지 좀 올라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시장은 좀 관세 영향이 좀 있긴 있지만 과거처럼 관세 나온다고 시장이 맥없이 그냥 무너지는 장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견조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좀 반복은 하고 있지만 뭐 오늘 좀 팔고는 있거든요. 일부 좀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시장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좀 삼성전자가 좀 블록딜만 아니었으면 뭐 1% 이상은 좀 안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오늘은 어쨌든 이제 삼성생명에 블록딜 이슈가 있어서 좀 일부 빠지는 거 감안하면 실제로는 오늘 좀 증시가 좀 상승했다고 보는 게 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일시적인 그런 악재가 약간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돼서 예, 주식시장이 위로 더는 좀 못 가고 밑으로도 좀 막혀 있는 약간 좀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니케이도 0.4% 정도 올라가니까 네. 이 올라가는 것도 원래 1% 가까이 상승 출발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로 네. 조금 약세권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님도 지금까지의 시장 코멘트 하나만 들어보자면? 네, 뭐 이제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뭐 좀 중요한 산업군들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이랑 조선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의 매기가 쏠리고 있고, 일부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에서 이제 뭐 LS나 LS 일렉트릭 같은 또 이제 변압기 쪽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달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좀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인프라 투자나 뭐 캐펙스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게 없었는데 이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리는 부분으로 가는 거라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재건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들썩거리다가 또 좀 낑 하고 쓰러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재건 이슈가 단기간에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재건주들과 엮어서 뭐 전선 인프라는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일부 나와요.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확실한 이벤트가 있는 쪽은 광 가는데 네. 기존에 좀 뭔가 핫했던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은 오늘 오르고 있지만 뭐 유한양행 이런 애들 좀 쉬어가는데 오늘 삼바도 좀 쉬네요. 요런 애들 좀 쉴 때 또 한번 눈치 보다가 낼름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게임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 나오고, SM이랑 오늘 좀 그 엔터 쪽도 약간 쉬어가거든요. 이게 네. 이제 직전 고점을 뚫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강하게 꼬꾸라지면 또 박스권 하단까지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기민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좀 무풍지대까지 플러스 알파로 프리미엄이 붙고 있었던 상황인데, 관세가 시장을 안 주면 그 프리미엄을 안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 무풍지대로 조금 좋게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은 이 관세에 영향이 없으면 오히려 왜 빠지지 하는 것처럼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핑퐁을 좀 잘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사님도 짧게만 요거 여쭤본다면은 지금 원래 조선 방산 변압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몇 달 동안 좀 이끌었잖아요. 몇 주, 몇 달?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조선도 슬슬 잘 가다가 살짝 쉬고 있고, 그러니까 각도의 그 기울기가 좀 줄었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방산도 뭐 밑에 있다가 최근에 로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가고, 이제 하나 시스템도 이제 쏘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방변이 계속 시장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 주가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목에 찼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갈 것인가, 이 대세 상승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딥시크가 터졌기 때문에 딥시크 쇼크는 이들한테 사실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결코. 네.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그걸 걱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하. 엔비디아도 물론 올랐지만, 그리고 다들 알거든요. 많이 올라서 피곤하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근데 너무 좋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 돈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팔란티어나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도 막 질주해 버리잖아요. 이제 딥시크 나오고 나서. 그래서 AI로 그냥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가는 섹터는 작년하고 이제 올해 1월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저는 그때도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는 두세 달 쉴 것 같다. 저는 그쪽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뭐 방산도 숫자 너무 좋고, 방산은 뭐 AI랑 관련 없지만요. 뭐 오늘 조선주는 뉴스 나왔고, 또 최근에 어쨌든 변압기들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좋은 뉴스를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투자하신 분들 중에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제 여기가 독주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도권이 좀 분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뭐 최근에 엔터주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가 시총 3위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 LG엔솔 제끼고 바이오도 계속 한 축을 차지할 것 같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포진돼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반도체 전통 반도체가 삼성전자 DBIT 하이텍 중심으로 일단 돌려버렸거든요. 추세를. 그런 거 보면 이들로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이제 그 약간 이 조방변 주도는 좀 끝나간다. 그들만 가는 거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타자는? 다음 타자는 저는 계속 바이오 작년부터 계속 좋게 왜냐하면 전 시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삼성이 LG엔솔 이긴 거는 되게 큰 이슈라고 봐요. 기억하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에코프롬 한번 이긴 적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금은 상대도 안 돼요.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물론 좀 싼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랑 격차가 많은데 이제 좁히러 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시총차를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이제 시총 면에서는 바이오가 좀 주도할 가능성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어쨌든 미국의 장기 금리 떨어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떨어뜨려 주면 바이오는 어쨌든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숫자도 잘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좋고 또 올릭스가 이번에 또 한번 큰 또 공시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 좋은 공시들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괜찮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어쨌든 그 레거시 반도체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쪽도 예. 이제 로봇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로봇 좀 쉴 것 같고 자율주행이나 BYD 그 뉴스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노님 다음 타자 바이오 섹터 동의하십니까? 바이오 동의합니다. 특히나 삼바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시간이 문제고 기대 수익률이 문제일 뿐이지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죠. 특히나 삼바는 뭐 워낙 공장에 대한 스토리도 탄탄하고 가동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뭐 이제 개발이나 뭐 신약 개발 이런 거 빨라질 거잖아요. AI 활용해서 그러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뭐 삼바나 이런 애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뭔가 이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 기업의 진짜 펀더 자체가 바뀔 만한 이전처럼 막 그냥 인상 뭐 일상 이상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로열티 받으면서 이제 꾸준히 뭔가 매출이 나왔을 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이슈로 가니까 이전에 바이오 산업군들이 정말 달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한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좀 이제 펀더적으로도 바로바로 이어지니까 예전엔 삼성하고 나서 뭐 특히 삼성에서 거의 다 꼬꾸라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 와 가다가 이제 안 되면 그냥 뭐 20배 간 것도 막 이제 막 1배로 다 떨어지고 막 엄청 막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한때 이제 시총 1위 갔다가 또 사라지고 1위 갔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과는 좀 확실히 다른 좀 구조적인 탄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삼바, 셀트리온, 그다음에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요런 리가킨 바이오 요런 애들 정도만 보셔도 저는 바이오는 진짜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미사님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여미사님 자료 보고 시장 보고 그렇게 하고 가죠. 네, 그래서 뭐 자료 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넨 안보회의가 내일 모레 열리잖아요. 2월 14일부터 16일 날 여기서 이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이걸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자기네 용토 이제 뺏겼잖아요. 뺏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인정하고 그냥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이제 종전하자. 요럴 이제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 평화 유지군은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평화 유지군 조건으로 해서 아마 휴전을 할 것 같고 그래서 4월 20일 날 한다는 뭐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명확히 하려면 2월 14일에서 16일 미넨 안보회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쪽 종전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슈 나오는 게 결국엔 뭐 저도 이제 작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뭐가 이슈가 있을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니까 전 시진핑 주석 올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관례상 오거든요.
정상이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트럼프랑 만나겠죠. 뭐 만나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 근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아예 만나서 맞죠. 거의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 사람이 한국 왔을 때 돈 쓰고 갈 것들 그리고 한한령 해제될 때 그것도 그냥 이제 너무 단발성으로 보지 말고 올해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엔터라든가 뭐 소비재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구체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엔터 같고 예, 이 두 팀이 복귀하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중국에서 어쨌든 콘서트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게 스타트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엔터주한테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근데 아직은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이거 콘텐츠 열어버리겠다는 저는 신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미국 가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중국 관광객이 지금 예전 고점 못 돌파했거든요. 이 회색이. 요게 좀 어느 시점에선 또 돌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해 이런 쪽도 좀 계속 눈여겨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진핑 효과. 감격스러워가지고 시진핑 효과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주 에이펙 플러스 이제 엔터 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본호님 마지막으로 시장 보고 네. 갈까요?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아까 뭐 오르는 종목만 얘기해가지고 네네. 하락하는 종목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이 11%, 현대 오토에버가 4%, 뭐 바이오팜, 카카오 이런 애들 조금 떨어지고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까 크래프톤은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 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 그 다음에 SPG 뭐 4%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이 오늘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구조적인 좀 반등이 나와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이 상단 직전 고점의 박스권 상단이 다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또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대형주 단에서 그렇게 좀 일부 산업군들을 제외하고는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또 편출 종목군들도 나왔어요. 11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뭐 네이버 카카오 빠지는 거 보면 AI 소프트웨어 쪽도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을라나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분위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군들 보면은 잘 안 보이던 종목군들도 막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슈가 좀 빠르게 좀 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락 보면 뭐 시메스 마이너스 17%, 클로버 마이너스 10%, RS 오토메이션 마이너스 8%. 이거는 그냥 휴림 로봇 마이너스 8%. 이거 보시면 지금 로봇 쪽은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순환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그 이제 하락하고 그 상승이 많이 한 종목군들이 차익에 대한 우려를 많이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유니온 같은 기업이 또 많이 빠져요. 이건 이제 유니온. 히토류잖아요. 관세에 그쵸. 사실 이슈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좀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좀 관세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구나 또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오히려 한 대 푹 맞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시장이 생각 안 하니까 나도 생각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감안해서 사람들은 안 하지만 난 해놔야지라고 해서 그런 걸 하면 또 이제 반대급부로 좀 좋은 또 잭팟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하락 산업군들에서 좀 재밌는 생각들을 여러 개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야 되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제가 클로징 벨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쐈고 로템 쐈고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아니면 하나 시스템 카이는 버리고 LIG 아니면 하나 시스템 둘 중에 하나 요거 급등 또 나올 수 있겠냐 그거 한번 물어봤었는데 맞아요. 하나 시스템 오늘 갔습니다. 근데 또 촉 오는 거는 약간 중소형 게임주 펄어비스 위메이드 위메이드 아까 실적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방금 발표했는데
아 근데 저는 뭐 촉으로 하는 거니까 두 분한테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 거죠. 약간 뭐 근데 크래프톤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소형 게임주가 한 번은 그래도 단기 슈팅 나올 차례가 됐나? 약간 이런. 근데 게임주는 이게 옛날에는 다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그래서 움직여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래프톤 좀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고 펄어비스는 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다만 제일 기대하는 게 그 붉은 사막 출시가 내년 정도로 알려지니까 좀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 업종은 그냥 뭐 개별적으로 뭔가 이슈 있을 때 움직이지 당장 뭐 움직일 만한 뭐 그런 거는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노님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생각?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아직 좀 마땅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채팅창에 아까 천혜향 말고 레드향 뭐 이런 거 팔아주세요. 한라봉 팔아주세요. 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시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3프로 위시리스트 3프로에서 싸게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져왔으면 좋겠는 그런 상품들을 실시간 댓글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내가 물가 때문에 비싸서 못 사니까 3프로에서 좀 방송 보는 김에 사고 싶다 하는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사는 제품, 갖고 싶은 제품 아니면 어떤 브랜드 다 좋습니다. 3프로TV에서 관련 제품과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해서 더 나은 핫딜을 싸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더니만 지난번에 한남더일 싸게 가져와 주세요. 아크로 리버파크 10억에 가져와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제품으로 저희가 좀 싸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거든요. 여기 지금 노션 SO 이거 지금 3프로TV님이 우리 PD님이 저거 링크를 주셨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LG 그램도 나오고요. 명란도 나오고요. 플레이스테이션 다리 마사지기 뭐 아파트요. 게장을 다시 한번 어떨까요? 게장? 네. 왜요? 근데 간장게장. 아 게장. 이번에 양념게장으로 해도 괜찮고요. 아 게장 맛있었는데. 그때 같이 계셨나요?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게장. 한 몇 달 전에 맞아요. 과일도 저도 안 먹는데 게장을 들이밀고 이거 먹으라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 미국 투어 하나요? 광고? 안 해도 되죠? 네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늦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오후까지 파이팅 하시고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오늘 제가 또 빨간색 입었으니까 또 밑에는 또 어제 CK 팬티 빨간색 팔았거든요. 그거 입고 왔습니다. 야무지게. 오늘 시장 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3시 20분에 이따가 양전에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